그 다음 극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거랑 비슷한 걸 우리는 수열의 합에서도 했었어요. 시그마에서도 했었어. 시그마 AN, 시그마 BN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은 시그마에 AN 더하기 BN을 한 번에 더해서 시그마 붙인 거나 각각 합을 구해서 더한 거나 실수배한 거나 뺀 거나 뭐 이런 것들. 극한에서는 전제 조건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fx가 수렴하고 gx도 수렴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만족하는 거예요. 우선 수렴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데 수렴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을 하면 밑에 다 틀린 거야. 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 나오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수렴 발산을 모를 때는. 근데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막 쓰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야. 뭐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에서 등급을 맞는다면 그거부터 틀렸다니까? 못 맞아. 이런 것처럼 맞는다고 가정하지 마. 맞고 나서 얘기하자. 근데 맞는다고 로또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처럼 가정하지 마. 그럼 첫 번째 실수배, 두 번째 합차, 실수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에는 C 리미트 x a로 갈 때 fx랑 같아서 C알파라고 할 수 있다. 내가 fx의 극한값을 알면 여기다가 실수배한 녀석을 뭐 새로 구할 필요가 없고 이 극한값에 그 실수배만큼 한 거랑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 할 거냐고? 우리가 fx 수렴하는지 알고 gx 수렴하는지 알면 이걸로 무수히 많은 극한값들을 막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실수배하고 여기다 gx에다가도 실수배에서 2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막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새로 구할 필요가 없고 그 극한값에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을 그냥 하면 되죠.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랑 똑같으니까 곱 나눗셈도 마찬가지다. 얘랑 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fx, 리미트 gx 분리할 수 있고 결국 같은 과정을 겪어서 알파 곱하기 베타로 쓸 수 있다. 네 번째, 나눗셈. 나눗셈이 만약에 나눗셈이 나온다.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해진 거야. 우리 이렇게 웃고서 있으면 안 돼. 야, 웃음이 나와? 이럴 거야. 나눗셈 나왔어? 야, 너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웃어?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나눗셈 나오면 웃으면 안 돼. 야, 베타분의 알파 단 이게 중요해. 단 g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아니면 0이면 몰라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0이면 0 아니면 이게 나눠서 해야 돼. 이게 막 일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두준코 먹어봤어요?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 해먹을 수 있는 근데 비싸죠. 집에서 해 먹으면 더 비싸? 왜? 다 시간 걸려서 안 되는데. 일이 심각해진다고. 그냥 사 먹는 게 싸다. 그 뭐하러 해? 그 막 한다고 그러면 미쳤나? 그 왜 집에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집에서 이번에 갈비찜을 했어. 근데 갈비탕도 했는데 갈비탕
갈비탕 밖에서 사 먹으면 좀 비싼 거 알아요? 거의 2만 원, 2만 몇천 원 막 이래. 집에서 하면 끓이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 그리고 뭐 기름도 해야 되고 빼야 되고 뼈 조각도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번에 갈비탕 잠깐 갔다 왔더니 탔잖아. 소갈비 자체도 금액이 있는데 그걸 탔잖아. 그래서 또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손님 와야 돼. 그냥 사 먹는 게 비싸지. 근데 거기서 하면은 재료 이런 거 다 해주지. 설거지까지 해주잖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외식을 좋아하시잖아. 설거지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야. 아, 이거 나눗셈 나왔어? 그럼, 이 심각하구나.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이 수렴 조건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수렴 안 하면 다 헛된 거야. 이 수렴하는지 판단이 안 돼? 끝난 겁니다. 이 뒤에 예제를 할 거예요. 이 예제를 그럼 먼저 하고 봅시다. 내가 맨날 나중에 한다 해놓고 안 하니까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냐면 연속에다 넣었나? 잘 안 보이네. 마지막 문제 이거 활용 문제 이거 근데 어려워하죠. 제일 비슷한 게 32번이네요. 이런 형태로 된 것들이 있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게 뭐냐면 fx가 발산해. 그 gx는 또 안 알려줘. fx는 발산하는데 gx는 안 알려줘. 그리고 fx 빼기 gx는 또 수렴하는지를 알려줘. fx는 발산하고 fx 빼기 gx는 수렴한대. gx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현재는 모른단 말이야. 발산한다라고 어쨌든 발산을 알려주면 되는데 또 상상 속에 하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쓸게요. 제일 앞에 있는 예제인데 얘가 왜 그렇지? 분명히 있을 텐데. 잠깐만. 원래 5번, 6번 요 문제입니다. 5번, 6번. 그런데 5번, 6번이 왜 문제가 아니냐면 수렴하잖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몰라야 문제라고. 지금 수렴한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 수렴해? 할 게 없네.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야 돼. 그래서 예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요거랑 관련된 겁니다. 이 파트예요. 수렴 발산을 극한에 대한 성질. 좀 괜찮은 쉬운 예제랑 뒤에 조금 어려운 예제랑 올해 수능 특강이에요. 올해 예제로 할 거야. 맨날 나오는 거 왜 안 보이냐? 발산할 데가 어딨어? 없네. 없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뒤에 연속해서 또 나와요. 그리고 추워. 선생님이 좀 더워서 에어컨을 살짝 켰는데 금방 끌게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수특 문제에서 예제로 있는 문제인데 두 함수 조건이 두 개다.
이런 거 구하라. 이렇게 문제예요. 아까처럼 F1, G1 이러면 안 됩니다. 우선은. 왜? 연속 조건이나 이게 다항함수라는 게 없으면 1에서의 극한값이 우선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인 F2라고 같다라는 보장이 우선은 없는 거야. 뭘 모른다? 이게 같으면 얘가 연속이라는 겁니다.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지금 연속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걸 아까 배웠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알파 베타라 하자.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4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3 해서 이거 계산해서 알파 베타 알파는 뭐 베타는 뭐 이러면 틀려. 이것도 감점이 있어요. 왜 감점이 있을까? 이거는 아까처럼 극한값 함수값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던데요. 저는 맞았는데요. 이거 저한테 왜 그러세요? 1이니까 빼면 2잖아. 곱이 4고 나눗셈이 2야. 대입하면 되지. 베타가 2알파, 베타 대신 2알파, 2알파 제곱은 4, 알파 제곱은 2. 알파는 뿔마루트 2? 근데 양수나 음수 조건 뭐 이런 거 있나? 어쨌든 알파 제곱이니까 위에 제곱이면 되는구나. 4. 그잖아. 알파 제곱 4. 뒤에는 베타. 베타 얼마? 베타는 제곱하면 얼마야? 베타 제곱은 4. 알파 제곱이니까 2, 8. 그지? 8 더하기 2, 10. 이거 답이 맞아. 이 10이란 말이야. 얘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러면 감점이야. 어디가 감점일까? 이 개념적인 겁니다. 어디가 감점이 나오는 이유는 이 개념이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답이나 얘기해라. 이런 표정 같은데 어디냐고? 뭐가 잘못됐냐? 뭐 때문이냐? 내가 지금 주황색 어디 쳤어? 이거잖아. F랑 G가 수렴한대? 지금? 시작할 때?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 둘을 쪼갤 수가 없다니까. 이거를 못 쓴다고, 얘를. 아까 곱하기 이거 있잖아. 얘랑이 각각 수렴해야 얘를 리미트 fx, 리미트 gx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F랑 G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면 이게 둘을 분리가 못해요. 그럼 쟤는 뭐냐면 fx 곱하기 gx는 수렴하는데 분리해서 fx랑 gx가 각각으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곱은 수렴해. 쪼갰을 때 몰라. 쪼갰을 때도 되려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푸는데 징검다리처럼 확실한 조건은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고. 얘를 짜집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알파, 베타 이거는 스킬이야. 뭐가 스킬이냐면 이렇게 돌아와서 뭐 하냐면 질문이 얘잖아. 야, 이거 발산하는데 답이 있겠어? 얘가 발산하면 답이 있겠어? 없잖아.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이미 가정을 여기서 한 거야. 답에선 발산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수렴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객관식이거나 단답형 주관식이잖아. 거기에 발산 답 쓸 수 있어? 주관식에 발산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네. 수렴하니까 알파 베타 나도 문제가 안 생긴 애가 되는 거야. 발산 자체를 경우의 수에서 지웠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둘을 지지고 볶고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시작하면 감점이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에어컨 끄고 와야겠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fx의 극한값이나 gx의 극한값을 어떻게 따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할 수 있다. 이거야. 둘을. 자, 이거 아까처럼 분리를 합시다. 1 더하기 fx분의 gx니까 fx분의 gx는 2.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까? 1 더하기 fx분의 gx가 3이니까 1을 이항해서 1은 어차피 수렴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항상 1이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을 곱하면 되죠. 얘랑 이거 4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해. 수렴하는 거는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이 둘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gx의 제곱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fx는 이걸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fx의 제곱이 나와요. 이걸 서술형을 이렇게 써야지 fx 알파, gx 베타 쓰면 땡. 왜 땡일까? 왜 땡이냐면 그냥 감점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아니 왜 감점이에요? 라고 컴플레인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 자,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제곱이 2라고 해서 x가 1로 갈 때 fx가 2 또는 마이너스 2로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로 수렴한다 말을 할 수 없다. 왜냐면 fx가 이런 식으로 우극하는 루트 2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루트 2면 얘가 수렴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제곱은 2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는 것 자체가 얘가 발산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무시한 거야. 그래서 얘는 저 fx를 루트 2나 알파로 잡는 순간 감점인 거야. 얘는 수렴 안 하는데 fx의 제곱은 수렴하는데 fx는 수렴 안 하는데 여기가 감점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거 뭐야? 수렴하는 녀석들로 합차 곱 나눗셈을 해야 돼. fx 곱하기 gx랑 fx분의 gx 이 둘만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fx를 알파라고 잡아. 이거부터 틀린 거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얘기야. 되겠어요? 수렴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fx 수렴하는지 발산인지 몰라. gx 수렴하는지 발산인지 몰라. 근데 fx의 제곱은 수렴은 해. gx의 제곱도 수렴은 해. 안 된다. 이거 수렴 안 할 수도 있다. 제곱은 수렴하지만 fx 자체는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파라고 잡는 순간이 틀린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가천대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저 다 풀었는데요? 아니면 뭐 13개 풀었는데요? 이러고서 떨어진 애들은 다 감점 당한 거예요.